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3회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223억 416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환경관리에 1,757만원, 437쪽 폐기물 처리에 2억 6,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국비 미처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8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3,540만 8천원이 감액된 58억 4,981만 5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상단부 청사 및 차량 유진관리 예산 절감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산하협동 심의회 운영사업은 2026년 농촌지도사업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 국가전시회 사업은 방문객 집계 및 홍보 예산 절감액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창업 경쟁력 제고 지원, 농산물 가공 역량 강화 교육, 농업기술 전문 교육 등 3개 사업은 집행잔액 1,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상단부 삼척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분말 스틱 포장기 수리를 위해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학습단체 운영, 생활개선의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은 집행잔액 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사업은 농기계 안전사용 홍보물과 임대장비 수리를 위해 1,33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부 대형 농기계 위탁수리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하반기 월행 예비 집행잔액 73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도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고자 11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54쪽 맨 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416만 4천원을 감액한 121억 1,179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상단 연구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중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특화 장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 중
체험동물 사육관리 세부사업 93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지원 단위 사업 중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세부사업에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4쪽 맨 및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운영 단위 사업 중 삼척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5쪽 상단 기본경비 1,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2023년 지역활력화 장모 기반조성 반환금 36만 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329만 1천 원이 감액된 39억 76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830만 2천 원 감액하였고 461페이지 진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2,95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3,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보건의료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24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외 한 건에 대하여 2,81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네. 의사 진행. 이강우 의원. 네. 저 건강증진과는 그 예산 심의를 하고 예. 그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를 연이어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경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91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1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 및 국가금연지원사업의 3,109만 3천 원 감액 46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신사정건강관리 지원 외 3개 사업에 3,747만 8천 원 편성 4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223만 5천 원 편성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으로 산후회복 지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 편성, 삼청의료원 분만 지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운영관리사업에 7만 5천 원 감액, 치매관리는 국고사 평송목간 조정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진진사업비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664만 9천 원 감액하여 통합 및 금연사업 인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75페이지 국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1억 2,915만 1천 원입니다. 반납 사유로는 보조금 사업 집행 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잔액과 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진규표 환자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그 약품들이 어떤 게 있나요? 대상이 어떤 문제? 약품의 종류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진규폐 환자들은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의 권한으로 환자가 방문했을 때 의사가 주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영양제와 함께 처방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잖아요. 예. 그분들 말고도 그 규표 환자들한테도 또 따로 나가는 약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폐라든가 COPD 환자와 보호자 아니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 예, 하고 그 지금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게 끊긴다요?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끊긴 약품이 있습니다. 이 약품뿐만 아니라 진폐 환자들한테 진폐 외 내 영양제라는 부분의 약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비급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가서 구입을 해서 자유롭게 이제 섭취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비급여로 전환된 거는 몇 사람이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런데 기존의 약을 받아 드시던 분들이 못 받아 드신다고 그 인원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가 봐요. 그걸 현황을 한번 주시죠. 그래서 그걸 지금 거기에 대한 원성들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런 게 좀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우 의원님. 과장님 저기 산후조리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셨습니까? 아니야 저기 잠깐만. 예, 이광호 의원님.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그 부위원장이 그 사회를 볼 때 예, 예산 심의일을 토의가 끝나고 나서 예, 공공산후조리원은 폐쇄와 관련된 것들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지금 진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건강검진씨가 일반 그 질문 사항을 질문하고 일반 질문 사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약간의 주민들과 시민들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기사가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거나 설명할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척의료원에서는 12월 13일자로 산후조리원 입소자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문서로는 27일 날 삼척의료원이 문을 닫는 관계로 입소자를 13일자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 저희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 팀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또 개정 또한 긴급 재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긴급 재정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삼척시가 18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것이며 그다음 빈 공백 기간에는 소급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모자보건 사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180만 원 지원을 했고 인건비 또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부시장님 주관하에 강원도 공공의료과와 함께 회의를 한 결과 삼척 의료원 부지 내 녹지 부지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중이고 또 협의를 추진되고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잠깐만요, 김희창 의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 온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자료는 제가 좀 있습니다. 아침에 의원님께 몇 분께는 드렸는데 부의장님께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다 드렸어요? 아니요, 다 못 드렸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거기 보고 자료 복사해서 의원님한테 먼저 이렇게 못 받으시면 한 분씩 저기 하고 첨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사되는 동안 간단하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산후조리원이 그 구의료원 개발과 접목해가지고 철거가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빨리 짓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옮겨갈 의료 부지에 대로 짓는다는데 그것도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모자보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신축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급하는 것을 빠른 추진을 할 것이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들은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보통 몇 개월 정도 예상합니까? 저희가 한 2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예. 예. 그 의료원이 이전을 하면 준공검사 이후 도에서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바로 추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승인 후 바로 신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하고 완공될 때까지고 한 2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 경험을 짧게나마 코로나19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때 공공산후조리원 폐쇄로 인해서 인근 부분에 공공이라든가 민간 부분에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얼른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알려진 거고 그 이전 신축하는 건데 그 단지 기간이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기까지는 2년이라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또 사용하는 방법, 또 아니면 민간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대안을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년 동안 공백한다는 것은 이거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먼저 삼척 시민들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걸 시의원으로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공공산후조리 운영을 왜 했을까? 그 질문들을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안에 과정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강원도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삼척시에 살고 있는 산모들,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삼척시에서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안 물을 수가 없어 우리가. 최종적인 책임은 강원도에 있겠죠. 의료원이 강원도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폐쇄 일정은 이미 문서로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삼척 의료원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이런 협의들을 강원도 25년 7월에 보면은 여기 오늘 아침에 건강정진과에서 폐쇄 관련 보고서예요. 금년 7월에 강원도 공공의료과하고 전략사업과 삼척의료원하고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예. 강원도 책임이 강원도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과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공공의료과장이 당년직 삼척의료원 이사죠. 네, 예, 그죠? 제일 핵심은 전 이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운영을 포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공백지 말씀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들이에요. 옮겨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근데 어떻게 지금 간에 우리가 치유해 나갈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리는 대로. 부시장님, 위원장님,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 나와서 가지고 좀 예, 답변할 수 있게. 부시장님 저한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하수입니다. 예, 제가 왜 부시장님을 질의드리고자 하나 하면은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강원도하고 이제 강원도가 이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때 이 사실을 삼척시는 언제 알았습니까? 문서 받고 알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알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 가지고 삼척시하고 강원도하고 시작된 게 1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시작을 하다가 20년도 3월 달에 삼척시가 그 사이에 이제 강원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삼척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교환 자체를 포기를 합니다. 네, 그때 전임 이제 시정 시절인데요. 20년도 3월 달에 포기를 하면서 20년도 4월 달에 산후조리원 부지에 대한 거를 교환을 안 하겠다. 그 시점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이후에 23년도 들어서면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산후조리원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시 크게 몇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그 건물 안에다가 산후조리원을 집어넣는 방안들도 있었고, 별도로 뭐 의료원 내에다가 집어넣는 방안, 별도로 아예 설치하는 방안, 뭐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시기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운영을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강원도의 최종 결정이지만 이제 삼척시는 그걸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꼴이에요. 그럼 그 강원도에다가 운영 결정을 폐쇄하는 결정을 언제 알았나 이거죠. 아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운영 시기는 별도 문서로 최종 왔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협의됐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산후조리원을 근본적으로 의료원이 이전을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전을 하면서 공공의료원을 이전을 삼척 의료원을 이전하게 되면 발생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삼척 의료원을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모든 전기, 수도 등 어떤 공공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폐쇄가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척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만실이나 산부인과들이 이제 의사들이 공급이 돼 가지고 그 산후조리원에서 1, 2층에서 운영을 했던 문제인데, 결국은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분만실 산부인과에 대한 운영 자체가 또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역시 전문 의사나 간호사들의 공급에 대한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요. 별도의 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의료원이 이전을 하면서 별도의 도에서도 그때 당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자체를 반영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인력에 대한 문제, 현실적으로 전기나 어떤 공급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게 다양하게 이제 복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후조리원 자체를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건 얘기 이제 이후의 얘기고. 자, 건강정신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산후조리원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원인들이 각각 다르죠. 이제 처음에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가 안 되는 것도 삼척의료원이 이제 폐쇄하게 결정을 짓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정도 역시 강원도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시장님, 삼척시가 삼척의료원이 강원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은 시민들한테 가장 이제 큰 불편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죠? 예. 그 지금 삼척시장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네.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이 강원도로부터 11월 13일 날 폐쇄 결정 문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럼 삼척시는 이걸 동의하는 건가요? 그대로 그럼 강원도가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답변 잘해주세요. 현 시점에서 지금
의료원이 폐쇄되는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원 자체 운영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먼저 찾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일 빠른 네. 대안이 예. 지금 산후조리원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것도 규정이 안 맞으면은 그거 자체도 의원님께서 죄송한데 그거 자체도 지금 예산이 안 쓴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치 불가능한 예산 말씀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삼척 의료원에서 리모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죠. 권근진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척의료원에서 한 25억 정 이상. 그게 정도 언제쯤 말씀하신 거 얘기한 거죠? 저희가 간담회 하는 7, 8월쯤에 저희한테 그죠? 얘기를 했습니다. 자, 8월로 합시다. 네. 8, 9, 10, 11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거죠. 의료원에서는 이 돈을 의료원이 다 돼서 리모델링 하면은 적자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적자는 단어를 안 쓰겠지만 삼척시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부시장 답변하셔도 되고요. 당초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요. 그 시 입장에서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은 했고요.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그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된다라는 재정상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폐쇄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여기서부터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그죠? 삼척시가 강원도가 삼척시도 일부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정확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삼척시가 일부 부담해달란 말은 전혀 꺼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강원도에서는 없었고 리모델링을 삼척의료원 쪽에서는 리모델링을 25억이 들지만 그것도 이 건물 자체가 곤란하다는 표현은 했습니다. 하기에는 의료원 쪽에서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럼 의료원 쪽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한테 정확하게 한다 못한다를 전달은 안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럼 삼척시는 뭘 했어요? 뭔 얘기를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모자보건 사업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좀 권유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권유요? 운영을 좀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달라는 권유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럼 의료원에서 리모델링 비용 25억이 들어가니까 25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삼척시는 아주 선의로 이 사람들이 그냥 제시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네. 우리한테 보태달란 말도 안 하는구나. 아주 착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수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잖아요. 저쪽 편에서 예를 들면은 패를 보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는 그대로 이 사람들 참 순진하네. 저쪽에서 의원님 좀 답변 드리겠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네, 근본적인 문제는 20년도에 산후조리원을 교환부터 제외한 데가 가장 큰 화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초창기의 방향을 잘못 정해놓으면 결국은 그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20년도 자체의 산후조리원을 그때 당시에 의료원과 동시에 같이 신축하는 방향으로 갔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죠. 그런데 다만 20년도 초에 3월달, 4월달에 정식으로 삼척시가
그 산후조리원에 대한 걸 포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료원 사업만 시작하게 된 지금 구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 민선 발기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왔고 다양하게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금 의료원이 내년 3월 달에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오픈되는 시기에 이 문제가 다시 저도 제가 이제 7월 달에 와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인데 그 7월 달부터 늦었지만 대안을 지금 찾으려고 전부 부서들이 다 노력을 했습니다. 삼척시청 전체 직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그게 지금 시점에서 최소한의 지금 20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벌써 4, 5년이 지났는데요. 그 4, 5년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어떤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들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려. 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직자들이나 여기 선출직 의원들이나 나머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옛날을 탓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그냥 두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잘못된 결정들이 어떻게 치유할 건지, 어떻게 걷어내줄 건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산모하고 아이란 말이에요. 신생아. 병원이 소아과가 없어지고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물론 소유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건강정책과장님 입장에서나 부시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최선의 방식이 최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공직자들은. 그래서 시장의 입장이 이 폐쇄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직접 답변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들은 어떤 입장이냐 말이에요. 언론에 MBC 목요일날 저녁에 처음 보도가 됐잖아요. 과장님 인터뷰도 하셨고 임산부가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이 안 돼.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의료원에 2월 13일자부터는 예약을 안 받는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2월 26일에 딱 2주 2월 13일부터는 여기 입원을 하려고 하는 산후조리원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 외에는 이제 안 받습니다. 그럼 2주간 그 산후조리원에 가료가 끝나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 폐쇄합니다. 그 폐쇄 결정이 이미 된 거예요. 이런 결정들이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폐쇄가 최선의 방법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산후조리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시설이나 현황들 부분도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현황 파악이고 우리가 앞으로 과연 산모가 앞으로 잠깐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하고 당장 문을 닫아 놓는 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문을 닫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비용을 한 1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자 그러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그거에 끊김없이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1년에 한 160명 정도 180만 원을 지원을 받으니까 한 160명, 17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이용해야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했다라고 저 사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해서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외에
일반 산후조리원도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게끔 지역의 산모들한테 이제 그 유도하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부시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건 대안이 아니죠. 공공이 아니에요. 3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 우리가 180만 원을 보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공공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180만 원을 그것도 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9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자부담이 10만 원이 되죠. 예를 들어서 그 10만 원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그 10만 원 뭐 얼마 된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의원님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네네. 과연 이게 폐쇄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 삼척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면은 철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철회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불가항력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왜요? 있어요. 건물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럼 운영해야죠.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말씀하는 게 삼척시장의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삼척시장의 입장이 그렇게 보입니다. 강원도가 처리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라도 좀 주자. 180만 원을.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동의할지 안 할지 동의 석 달이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조례를 보니까 못이 박혀 있어요. 조례에. 자, 이용료는 내 그대로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제2조 4항에 제2조 4호에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 비용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이걸 개정해야 돼. 요 조항을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척인 공공산후조리원 말고는 조리원이 없잖아요. 예.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산후조리원을 동해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 가겠어. 돈 있는 사람은 뭐 여기보다 작년에 출생아가 235명인데 내가 급하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24년도에 162명 한대 그랬어요. 모든 출생아가 70%, 30%는 180만 원이 없어도 다른 데 이용하거나 뭐 10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묻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폐쇄를 수용하느냐 삼척시 입장은 수용하지 않느냐예요.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수용하지 않을 자세면은 철회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삼척 시민들한테 밝혀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삼척시가 왜 존재하는지를 밝혀야 돼요. 시민들한테. 우리는 왜 정치하는지, 나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태도로 정치하고 있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실 노력들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강원도하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맨 처음 6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의료원과 얘기를 할 때 참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 19년부터 22년 사이에 건물 교환에서 벌써 끝났다 이렇게 아니 나오니 그건 과장님 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어. 저는 단추들이 잘못 끼어져 있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인정이 우리가 3년 내내 이 의원님들이 이 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 삼척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신 의원들이 없어요. 다 했어요. 네, 다. 맞습니다. 예. 그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옮겨가는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멀쩡히 운영되고 있던 산후조리원을 폐쇄하는 걸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삼척시장이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설사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25억이라 하면은 삼척시가 반 부담할 테니까 강원도도 반 부담해라. 단 하루도 공공사무조리원이 단 하루도 단 한 명의 산모도 단 한 명의 신생아도 멀쩡한 걸 놔두고 우리가 내팽개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치유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걸 한번 입장을 20년도의 얘기를 제가 계속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20년도에 벌써 폐쇄 결정을 하셨습니다. 해서 20년도에 폐쇄를 하겠다라고 폐쇄를 결정을 해놓으면서 그 진행 자체를 중간에 틀어버린 거거든요. 20년도에. 아니 20년도에 그 폐쇄 결정을 했는 걸 그 거기에 시기에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근거가? 의원님 20년도에 그 시기에 아니 내가 무슨 뜻이냐면은 예. 뭔 뜻이냐면은 이걸 가지고 전 정부가 삼척시 정부가 전 정부가 어떤 결정을 했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런 결정이 있으면 그 정부들 그때 결정도 잘못됐죠. 여기 의원님께서 그 당시 지금 의원들도 폐쇄 여부를 있어요. 지금 뭐 여쭤보시니까 제가 아니, 지금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 지금 이제 예. 공식적으로 폐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럼 20년대에 벌써 결정이 나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방향타가 잡혀졌는데요. 그걸 아니, 가지고 지금 20년도에 결정을 잘못했다는 걸 하는 거는 예. 동시에 이전할 거냐 말 거냐, 어? 아니, 그 차이점이죠. 그 차이점의 모순이 뭐냐면 저 산후조리원 교환하는 걸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누가 그래요? 예? 문서가 누가? 그때 당시에 문서가 삼척시에서 그래 도로 돼 있어요? 보냈어요. 예? 그러면은 철회를 박상수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때 너들이 결정해놨으니까 이거 할 게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응?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5년 뒤에 좋다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합시다. 자 지금 문 닫아. 예? 문 닫는단 말이에요. 강원도지사가 문 닫겠다고 공문 보냈어요. 응? 그럼 5년 만에 문 닫는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죄 없는 박상수 시장이 덮어쓰게 생겼어 지금. 예? 오히려 박상수 시장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잘못된 결정이 내가 지금 뒤집어쓰게 생겼다. 그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이 잘못된 걸 처리시켜라.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결정을 했든 간에 이게 결정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처리시켜야죠. 여기 있는 의원들도 나서고 시장도 나서고 응?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응? 강원도하고 삼척시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응? 애 더 낳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응?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예. 저 양희정 의원님 어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네, 부시장님 들어가죠. 예, 부시장님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솔직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상당히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뭐 그래도 대책이 어느 정도 있겠지 하고 솔직히 관망을 했어요. 잘못이 있잖아, 그죠? 다가 저도 잘못이 있는데요. 이까지 완 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 6월달에 제가 이렇게 와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는 의료원이 오픈할 개원하는 시기가 1년도 채 안 남아가는데도 이렇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네. 그리고 7월달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도 했잖아, KBS에. 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이게 자꾸 이게 논점이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왜 강원도가 자꾸 강원도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강원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재정적인 운영면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사업이란 말이에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우리 2016년도에 우리가 전국에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면서 우리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이 각광을 받은 게 우리 산모들이나 신생아에 우리 의료원 병원 내에 있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180만 원이 산모들께서 180만 원 이거 돈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은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산모의 안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생아의 안전이 있는지, 야간 진료할 때도 야간에 응급이 발생하면 병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척의료원 내부에 있다 보니까 바로 소아청소년과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진찰 시술도 할 수 있고 진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와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과장님께 병원 내부에 지금 의료원 이전하는 부지 안에 못 들어가면 바로 옆에 거기 우리 터미널 부지에 인근 부지를 사서 가장 가까운 데로 부지를 사서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시가 순수 시비로 지면 어때요? 60억이든 100억이든 뭐 쉽게 저가 정말 산모들이나 신생아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편리하게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가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걸 전국에서도 알면 전국에서 다 오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삼척의료원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는데 그곳에 의료원하고 지하 통로를 만들든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산모나 신생아가 바로 응급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한들, 저는 뭐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저는 폐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폐쇄해가지고 정말 우리 산모들이 인근 도시에 인근 타지에 가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저 산모와 신생아가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그 건물 그 병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거기에 철거를 당하면 유령 건물로 남고 혼자 이렇게 남는데 산모들이 거기 올라고 하겠나요? 저는 유지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금 늦었지만은 우리 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저는 뭐 2000년도에 잘못했다 잘했다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끌고 간 게 모두가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다고 이거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과장님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그때 당시에 5분 자유 발언을 하면서 과장님께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뭐 애원하다시피 했는데요. 3자가 우리 시가 먼저 나서고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서고 그다음에 강원도 의료원이 삼척 의료원이 나서고 하면 3자 협약체를 구성해서 지금이라도 대안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하고 과장님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도 저한테도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도 2월 28일 날 우리 삼척의료원이 폐쇄가 됐었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에 중앙수습본부에서 이게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지역 의료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전담병원으로 하고 병원을 모두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때 당시에 바로 모자 건강법인가요? 모자, 예. 네, 그 법에 의해서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용할 시설을 타 지역에다가 18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들어가면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해요. 병원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폐쇄가 되면 지역의료원이 폐쇄가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이고 뭐고 모든 게 다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터미널 옆에 그 인근 부지에 가장 알맞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부시장님도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폐쇄를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그건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떻게 해서 새로 신설을 하다든지 대책이 뭔지 그게 나는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데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산모들이 그래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까 말씀 취지는 왜서 산모들이 우리 병원 내에 가장 인기 좋게 인근에서도 주소 1년 이상을 두고 있어야지만은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그걸 서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애원한 게 병원 내부에 있어가지고 가장 안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과장님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부시장님께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마지막 결론 한마디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부시장 어떻게 앞으로 보실까요? 네. 예,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폐쇄라든가 거기에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 예산이 중요한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산모나 신생아들이 응급 상황이나 발생했을 때 가장 잘 처리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 시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안이 안 되면 어떠한 시설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폐쇄를 하든 폐쇄해서 우리 산모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받으려고 받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좋은 시설에 가서 선택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좀 마련해 주셔요. 만약에 폐쇄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폐쇄가 어디 근처에 그 건물이라도 그 병원 가장 가까이 근처에서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산모들이 정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저는 좀 더 좋겠어요. 이 안이 저는 원하는 안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병원 의료원에 있는 것보다는 가장 의료원 쪽으로 가장 가까이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게 가서 건물을 임대하든 리모델링하든 저는 뭐 예산이 아까 부시장님이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예산은 뭐 예비비를 투입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뭐 예산이 큰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차후 어떤 건물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지금이라 좀 늦었지만은 심도 있게 걱정을 한번 해주셔야. 네. 예,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다각적인 방법들에서 불편 최소화하는데 다양한 부분들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부시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문을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어떤 의견이 제출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의료원이 거의 이제 준공을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부지에. 그래서 같이 이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뭐 폐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지보다가도 폐쇄를 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전기 수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 삼척 의료원을 통해서 다 공급받는 그 시설 구조다 보니까 의료원 자체가 폐쇄가 되게 되면 별도의 뭐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좀 가장 크지 않고 문제점이 하나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전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시 하려면 설치를 하려면 어쨌든 폐쇄는 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운영 자체를 못 하니까 그 하수관로서부터 상수관로까지 별도 그 건물에 맞는 독립 시설들을 다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리모델링도 하게 되면 리모델링도 그 역시 일정 기간 마찬가지고요. 폐쇄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가 되겠죠. 뭐. 인력적인 문제. 뭐 간호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간호사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뭐 아까 부시장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뭐 폐쇄를 할 의지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폐쇄 결정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그 방향이 20년도에 결정이 돼서 흘러왔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에 지금 주안점을 가지고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현 시점에서 과거를 사실 논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좀 더 저희가 머리들을 모아가지고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폐쇄를 한다고 계속해서 뭐 폐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일시 폐쇄 결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보니까 2025년 10월달에 도하고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현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1,100평방미터에다가 및 건물을 이제 그 시에다가 매각을 하는 어떤 이런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신축하는 그런 것을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현 의료 부지 옆쪽에 녹지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그쪽에 신축 방안을 지금 논의를 했고 도에서도 의료원 개청 후에 이제 그 부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 나서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게 승인이 복지부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교환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공사 진행을 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뭐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존에 지금 의료원 시설 부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뭐 행정 절차 이행에서 큰 걸림돌이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어떤 피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출산에 대한 어떤 출산율 저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시에서 모든 영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부시장님한테 예.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폐쇄 관련해 갖고 지역사회에서 철회 촉구를 하고 있고 좀 반발이 지금 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0년 3월에 산후조리원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2023년 4월 25일에 의료원이 착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 시정 때 포기를 하고, 뭐 저도 의원이 되면서 이제 23년 4월 25일 의료원이 착공되기까지 사실 숱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당초 뭐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이독경식으로 그냥 지나쳤던 것도 저의 책임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2016년도에 2월 23일에 우리 산후조리원이 개원을 하면서 국비 도비 시비라고 8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이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진짜 엄청난 어떤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기타 뭐 공공의료질 향상이라든지 원정 출산을 불편함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엄청난 그 인기 있는 그 진짜 시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진짜 저출산에 대한 또 젊은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당히 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뭐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지금부터 어떤 뭐 녹지 부분에 대한 어떤 신축 부분들도 속히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고, 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뭐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은 있자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속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사입니다. 예, 지다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의원들 이야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양희진 의원님은 폐쇄하는 걸 동의하는 것 같고, 실명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발언에다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문서 봤어요. 이거 제가 봤어요. 이제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속이면 됩니까? 응?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이나 하면은 강원도가 삼척시에 사정한 문서에 대꾸하는 거예요. 강원도가 이전해가는 의료원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까지 지면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은 3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걸 재책해서라도 막교환하자. 강원도에서 온 공무원들, 거관에 왔던 공무원들 다 꺼내놔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공문에 문서에 토지 분할의 분할 교환을 가능하다고 동의해줘요. 삼척시가 처음에 요구하는 게 전체를 막 교환하자. 처음에는 강원도가 철거 비용도 삼척시가 대라 그렇게 했어요. 철거 비용 너들이 대야지. 너들 의료원을 가지고 가는데 버텨내 가지고 철거 비용을 강원도가 대겠다 했던 그런 연유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서예요. 이 문서가 마치
토지 교환, 분할 교환 가능. 사람들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삼척시는 지금 공공산업조리원 폐쇄를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장만 명확하면 돼요. 시민사회가 받아들이는 게 삼척 시민들이 삼척시가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강원도가 그런 결정했다는 걸 이미 다 알아. 뉴스를 나가가지고. 삼척시는 도대체 뭐 한 거야? 이거 묻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삼척시는 강원도의 철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 선택 방법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공백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그죠? 그 180만 원을 소급해서 준다고 소급 입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나요? 부시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소급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게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예. 지난번 홍천군 사례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이랑 사회보장 협의가 늦어지니까 조례 개정에 특례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해서 소급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되는 걸로 하면 이미 밝혀져 있어요. 아니, 한계가 넘어가는 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소급을 했었다고요. 소급 지원을. 예. 네. 다시 묻습니다. 제가 삼척시 입장이 지금 없어 지금. 의원님 아니 부시장님. 네.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폐쇄에 동의하고 폐쇄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밝히면 되잖아요. 강원도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주세요. 이게 아까 그 문건은 한 건이고요. 내부 방침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 그게 다 연관되는 것들을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가져오면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운영하는 게 가장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입장이고 역할이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강원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삼척시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럼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철회를 폐쇄를 철회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삼척시장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요구해. 자, 아까 의원님 한 분이 우리 위원 한 분이 프리하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180만 원이 부잣집한테 돈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작년도에 70%가 이용했어요. 30%는 다른 데를 해요. 그 30%를 욕하지 않아요. 그 30%에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시부모를 잘 만났다든가 뭐 1,000만 원짜리 받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더 안전 산모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걸 위해서요. 삼척이 더 안전해요. 현재가 제일 안전해요. 의사도 있고 부인과도 있고. 그런데 그걸 좀 어렵다고.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 위반 누가 건물을 규정 위반했어요? 강원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가 얼마를 좀 보태보자 그런 논의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서류가 왔어. 보여줬어. 25억을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그럼 당신들 속내가 뭔지도 안 물어봤어요.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진과장님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게 지금 논의되는 건 정진과장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부시장도 아무것도 안 하고 녹지 공간에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시장님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녹지 공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지을 수 있는지 안 지을 수 있는지 강원도하고 의료원하고 부시장님이 나서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실무선에서 녹지공간 사이즈랑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뭘로 들었습니까? 면적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녹지 공간을 거기 녹지 공간에다가 산후조리원을 지으면은 건축 허가 당시에 면적이 축소가 돼서 하고 달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은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단 보고받은 게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답변. 예, 기획실장님 잠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기획예산실장님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뤘습니까?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그 기존 지금 신축 부지에 이제 새로 개원하는 어려운 부지에 건축가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인 건폐율 하고 조경 의무 면적하고 다 따졌을 때 이쪽 철길 있는 부분에 어떤 우리가 15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부지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25억이 되든 30억이 됐든 그 수도나 전기 이런 거를 리모델링 포함해서 해놓는 것도 대안일 수 있지만은 그만큼 또 다른 우리가 거기 진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거기 주상복합단지를 이제 민재유치 공고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거의 2년간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우리 저희 시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새로 신축할 때까지 비용을 지원해주고 우리 지금 진주를 기존 이전 적지는 민간 유치도 빨리 공고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최적의 방안이 실현되려면 폐쇄가 철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폐쇄가 철회를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은 이전해서 신축하는 부지가 2년을 걸린다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상복합 단지로 면적유치 공고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전 신축하는 거를 최대한 앞당기고 지금 우리 그 기존 이전 적지를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런 예. 결정이 예.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안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논의하면서 그 논의도 토론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부시장 묻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이제 이런 것 결정이 아직도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안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결정을 해서 자 운영은 의료원에서 폐쇄 결정을 거둬들여라. 아니 강원도가 거둬들이고 일단 운영을 하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최종. 그러면서 삼척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직도 의사결정을 못해서 정확하게. 두 개 다르고 우리는 삼척시는 우리 산후조리원들 우리 산모들하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사업도 추진해야 돼요. 그럼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의사결정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일단은 폐쇄를 철회를 시켜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대로 순수하게 폐쇄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무리인가요? 다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미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지금 흘러오는 상황을 다시 또 계속 되풀이를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되거든요. 풀이가 아니고
자, 삼척시가 지금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제대로 내린 게 없어요. 아니, 삼척시가 20년도에 결정을 아니, 내렸잖아요. 20년도에 네. 이 결정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교환하는 거, 돈 더 들어가서 삼척 의료원이 또 한 3년 더 걸리는 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강원도는 철거는 너들이 해라. 어? 저 땅보다 여기 땅이 더 비싸니까. 강원도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요. 너들 뭔 소리야? 어? 저기 봉황천 땅하고 여기 지금 현재 부지 땅하고 어떻게 똑같이 값을 똑같이 매기려고 덤비냐? 어? 그걸 가지고 몇 년을 끌어요. 어? 그러면 여긴 정치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 그럼 지금도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럼 지금 폐쇄했는 걸 철회시키고 시간을 삼척시에다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삼척시는 순수하게 폐쇄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삼척 시민들이 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삼척 시민들은 젊은 청년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있어. 그럼 철회를 해야죠. 강원도에서 삼척시장이 나서야죠. 정치가 나서야죠. 공무들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의들을 하세요, 시장님한테. 예?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저거 공고해가지고 전략사업과에서 공고해가지고 사업자가 언제 들어올 줄 알아요. 또 내일 당장 들어온다면 좋겠죠. 지난번에 한번 공고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여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의원님 신축 방안은 아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이제 부시장님 무슨 뜻인지 네. 알아요. 부시장님이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는데 오늘 들은 얘기들을 철회를 시키고 강원도에서 좀 한 발 물러나라.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자. 그다음 리모델링 하는 게 보건복지부가 저거 뭐 망치 들고 두드러 깨러 오겠어요? 당장? 그럴 때 필요하다면 25억도 들여야 된다고 봐요. 단 한 명의 산모를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은 떼쓰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시장이 나서가지고 내일이라도 당장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그게 정치가 할 일이잖아요. 부시장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 하라고 시민들이 선출직들 뽑아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일 하겠다고 선거판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애를 쓰고 당선되려고 애썼고. 강원도가 폐쇄한다 하라 해가지고 당장 폐쇄하면은 저기에 흘러가지고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제가 조금 저거 정리 좀 한번 하고 또 추가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고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받는 민원도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8대 2회 때 그만큼 우리가 이 건물을 막교환 대상지에 포함시키라고 여기 있는 우리 김희청 의원, 특히나 우리 김희청 의원님께서 아주 많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양희전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업에 원하다고 산모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지만 사실 관찰을 못 시켰고 우리 구대의회에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또 하나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면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져서 행정 절차를 거쳐갖고 이 부지를 삼척의료원 이전 부지와 막교환 부지에 우리가 돈을 더 내면서 막교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 산모들이
의료원 안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위험사항의 대처가 빠르고 산모들의 안전을 주기 위해서 인근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사실 의견을 많이 줘서 그렇게 또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우리 다들 집행부나 시 공무원들이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또 겪어서 만들었고, 근데 요 폐쇄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더 우리가 숙고를 하고 이 결정에 이제 또 문제가 우리 의원들의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다양성을 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또 의원님 또 한 분은 두 분 모두 다 마찬가지죠. 삼척 시내가 이전이 됐을 때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주 많은 매장들이 시내 한복판에 그 점포가 비어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 경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삼척 시민의 지금 식자재 마트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상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업의 추진을 빨리 요청을 했고, 우리 또 산후조리원도 이동을 해서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인근에서 유지를 하게끔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이랬는데 이 동시에 한 번에 딱 맞게 떨어지면은 제일 좋은 우리 사업이지만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그런 의견을 냈고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단지 이 문제가 시기의 어떤 적정성 시기와 여기 이전과 신축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을 최단시간에 메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만약에 단독 운영이 우리 시에서 산후조리원이 현 시점에 있는 걸 단독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한다는데 조례 개정의 적용 시점이 소급 적용하지만 최단시간에 조례 개정과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의료원 부진에 신축 의료원 부진에 산후조리원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명확한 답을 빨리 받아내는 게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만약에 우리가 이 존치를 산후조리원 2년 동안 이상을 다 또 존치를 한다 했었을 때는 또 지역에 있는 상인들, 중앙시장 상인분들이 지금 식자재 마트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한 데서 타격을 엄청나게 또 입게 되는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완충될 수 있게끔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우리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조금 짧게 할게요. 우리가 동료 의원님이 제가 양희전 의원이 폐쇄하는데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저는 책임을 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이게 180만 원짜리 2주를 이렇게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산모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1,000만 원을 못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산모, 어머님이 주소가 1년 이상 말고 남편도 주소가 1년 이상 있으면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과장님들은 산모나 남편이나 다 1년 이상 해주면 너무 포화 상태가 돼서 우리 산모들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하지 못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쫄랐는데도, 그러니까 180만 원에 병원 내에 있어서 또 2주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산모나 신생아가 바로 엘리베이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안전한 시설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폐쇄하는 데 동의보다도 차라리 20억, 25억 들어간다 보면 거기에는 만약에 삼척의료원이 지금 만약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한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유령 건물이 됩니다. 이제 건물만 비면 모두가 그래 됩니다. 조금만 비면 몇 달만 몇 개월만 비면 그리고 그 철거하겠다고 하면 그 철거하는데 소리며 임산부들한테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료원 지금 터미널 인근 부지에 그 건물도 많은데 그 정도 예산이라면 20억 25억 예산이라면 차라리 가장 가까이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산모들이 인근 지역이나 개인 병원이나 인근 지역에 가서 정말 혜택을 1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18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1000만 원 하고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80만 원이 이게 돈이 작다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소중할까요? 180만 원도 산모들한테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산모에 대한 육아용품이라든가 더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좀 안타깝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인근 개인 병원이나 인근 지역에 가서 케어를 받게 하면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산모가 1년 이상 삼척에 거주한 산모라면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이래 팀장님들도 계시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삼척시가. 그것도 병원 내에 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러웠어요. 다만 아까도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인근 부지에 땅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리고 지금 병원 안에 뭐 녹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녹지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선책으로는 가장 가까이에 그동안 그렇게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그 공간에서는 가장 인근 지역에 우리가 지역에 애기 하나 가지고도 온 시민이 다 나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다가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저는 아까도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100억이 들어가면 어때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산모들 신생아를 위해서는 가장 병원에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시설 가까이고 안전하고 또 시설이 좋고 또 많이 지원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부시장님. 저는 그걸 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 말씀 추가로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이가우 의원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데, 철회가 일단 돼야지 뭘 하겠죠. 행정행위들이 강원도의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좀 전에 의원님들 말씀 양희준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제안들이 공백 없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럼 이제 철회를 해야죠. 저게 운영이 돼야죠. 금년 6월까지 되든 내년 2월까지 되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견이 돼요. 아까 양희전 의원님,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부가 여기에 주소가 돼 있어도 되게끔 제가 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 9대 의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보건소에다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거부당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180만 원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 돈 지원하는 것도 이게 보여요. 그 좋다 이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폐쇄를 처리하면서 운영하면서 해도 늦지 않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운영하면서. 우리는 을의 위치에 있어요. 삼척시는. 시민들이 을이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상으로 보면은 그럼 최소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건 시장이 들어야 될 얘기죠. 나서서 사정도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사정할 필요는 없죠. 시민들은 내 권리니까 내가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래서 철회를 하면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한테 전하세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시장이 답변해 줘야죠. 김진태 지사가 잘못했잖아 지금.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죠. 운영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사입니다. 예,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이게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초선 때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이 산부인과를 뭐 동해나 강릉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싶다. 삼척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초선 때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거기 이 산모의 의견을 다양하게 좀 받아들여서 삼척에 있는 우리 산후조리원 외에 다른 데 갈 때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현금을 이렇게 비슷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또 그걸 또 좋아했던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고 삼척에 있는 데를 갖다 좋아했던 분들은 또 요게 조금 반대되실 거고 만약에 된다 이러면 지금 아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실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부모와 관계없이 조례를 통해서 부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 유일하게 180만 원 지원하는 삼척시가 유일합니다. 예.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을 하면서 도비 지원에 산모 건강관리 출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초에도 제가 4천만 원을 증액한 부분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2주 가정 내에 들어가셔서 2주를 지원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학대 지원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기 이강우 의원님께서 그 부또는 현재 기준이 모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3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부 또는 모로 가기 위해서 그럼 학대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전국에서 180만을 지원한다는 삼척법군이다. 본인 부담금을 최소한 30%를 증액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아니라 동해나 강릉이나 이런 지역들은 산후조리비 딱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속주시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되어 있습니다. 180만이 한도 내에서 50%라 하면 사실은 삼척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불만들이 많지만 저희가 180만 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그래요. 삼척이 어쨌든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가 최선을 다해주고 받고 있는 만큼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안위를 위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 오늘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 이러면 이런 일이 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확보, 안전성, 그리고 주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서 결단과 추진력, 판단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집행부 모두가 이 불안의 불씨가 없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답을 꼭 다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52만 원을 감액한 30억 1,548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염병 관리의 국가예방접종 국고에 2025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병력 내시로 2,700만 원 감액하였고, 간염병 예방 관리에 결핵진단검사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여 간염병 예방 홍보에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 관리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외 2개 항목의 예산 집행 잔액 발생으로 2,416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간염병 감시 및 대응에 집행 잔액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6만 3천 원 감액하였고, 위생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 1,181만 7천 원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 위생 및 공중위생 명예 감시원 활동비 현장 위생 점검 확대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업소 지원에 사무관리비 불용 최소화를 위해 200만 원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2,545만 8천 원 감액하였으며, 모범 음식점 지원에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 2,605만 원을 감액,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을 303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부족분 충당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31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예산 집행 잔액 1,209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지출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2024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 잔액 반납금 48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김재구 의원님 손 들었어요? 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 480페이지에 예방 접종이 어르신들 예방 접종 있잖아요. 네. 예방 접종 지금 어르신분들이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접종률이 지금 99%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지금 일자리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 예방 접종하러 오게 되면 거기서 일자리 그 인정을 해주고 있나요? 아, 그 부분까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되셨습니까?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